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소개하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소개하면서 살아요. 처음 만나면 나를 소개하고, 친해지면 내가 좋아하는 걸 소개하고, 내가 나의 취미를 소개하고, 항상 소개를 하면서 삽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소개하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듣기와 말하기의 특성, 일반적인 특성부터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읽기나 쓰기는 듣기와 말하기보다 좀 더 일방적인 과정임에 비해서 듣기와 말하기 과정은 상호작용 과정이 더 활발히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한테 말을 하죠. 그러면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해요. 고개를 끄덕이든 대답을 하든 아니면 대꾸를 하든 대답을 하든. 자, 이렇게 그러면 말하는 이는 그 반응을 보고 다시 듣는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듣는 사람은 말하는 이한테 반응을 보여요. 자, 이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에는 어떤 말의 의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말하는 사람이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듣는 사람이 혼자 만든 것도 아닌 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협력적으로 일어난다. 협력적으로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협력적으로 그 의미를 구성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개하기의 좀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개하는 말하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서 대화할 때 간단하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정해서 자세하게 조사한 다음에 청중들 앞에서 자세하게 발표하는 그런 소개하는 말하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준다는 거 좀 인지하면 좋겠어요. 자, 일단 소개 대상 을 정해야 돼요. 소개할 대상은 어떻게 정하냐? 여러분들이 하나도 모르는 건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내용, 여러분들이 책에서 읽었던 내용, 그 다음에 잘 모르면 내가 어떤 조사를 통해서 잘 알게 된 내용, 조사를 통해서 잘 알게 된 내용 중에서 소개할 대상을 정하면 좋죠. 이렇게 했는데 몇 가지가 나왔다. 근데 이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 듣는 이의 관심을 고려해야 돼요. 내가 소개하는데 듣는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정하는 게 좋은 거야. 요거는 좀 얘네들이랑 듣는 사람이랑 관련이 없고 요게 좀 관련이 있고 재미를 느낄 것 같다. 이러면 요걸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대상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트와이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고 싶다. 이러면 트와이스의 멤버 구성, 트와이스의 특징 뭐가 있죠? 뭐 예쁘다, 뭐 좀 사람이 많다, 뭐가 있죠? 뭐 JYP 소속이다, 뭐 노래가 뭐 좀 귀엽고 깜찍하다, 뭐 이런 다양한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막 다양한 특징을 또 이렇게 정리를 했어. 좀 선정을 했어. 그럼 이 중에서도 또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정하지? 이때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 듣는 사람의 지식 수준을 고려해야 돼요. 듣는 사람의 지식 수준. 트와이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듣는 사람의 감정. 트와이스를 싫어해. 그럼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 태도. 트와이스에 대해서 별로 좋은 태도를 갖고 있잖아? 아니면 완전 좋아해?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죠. 그 다음에 흥미. 자, 트와이스에 대해서 안 좋아해. 별로 흥미가 없어. 그러면 먼저 막 트와이스의 막 뮤직비디오를 보여주든 무대 영상을 보여주든 흥미를 갖게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흥미, 태도, 감정, 지식 수준 이런 걸 고려해서 이 중에 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뭘 정하지? 뭐 요거랑 요거를 정해야겠다.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내용을 정했어. 우리가 그렇게 계속 트와이스로 얘기를 해보자. 트와이스의 여러 가지 특성, 뭐 예쁘다,
그리고 멤버가 많다. 멤버가 많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JYP 소속이다. 그리고 노래 좀 깜찍한 컨셉이다. 깜찍한 컨셉이다.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얘기를 해보기로 했어. 그러면 이 내용을 잘 조직해야 돼요. 어떤 순서로 어떻게 전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직을 해야 되는 거야. 구성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조직할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고려할 점.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중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으면 빼내버려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적당한 보조자료를 사용해야 돼요. 적당한 보조자료. 그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보조자료를 활용하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듣는 이에 흥미를 유발하는 비언어적, 반언어적 표현을 우리가 쓰면 좋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비언어적 표현은 뭐냐면 이게 아닐 비자예요. 말이 아니라는 건데,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거 있죠. 표정, 그리고 시선, 몸 동작 이런 거. 자, 우리가 말할 때 표정, 시선, 몸 동작 이런 게 말의 의미에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내 옆 친구를 칭찬하는데도 표정이 빈정거리는 표정이야. 이러면은 그게 진짜 칭찬입니까? 말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요. 자,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반언어적 표현은 뭐냐면 말의 빠르기, 크기, 억양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말을 빨리 하는 거랑 천천히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죠. 억양도 밥 먹었어? 이런 물어보는 거. 밥 먹었어. 이러면은 대답하는 거고. 억양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달라져요. 자,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 비언어적 소개하는 말하기를 할 때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청중의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예를 들어 봅시다. 일단 트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순서로 얘기를 할까? 근데 여기 보니까 얘가 내가 트와이스 멤버 수나 각 멤버 뭐 이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정확하지 않아. 그럼 요걸 빼. 그래서 예쁘다. JYP 소속이다. 깜찍한 컨셉이다. 요거를 얘기를 하려고 정했어요. 자, 근데 보조 자료를 활용해야겠네. 깜찍 컨셉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진. 그 트와이스의 사진 이런 걸 많이 하면 좋겠다. JYP라는 것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뭐 JYP 멤버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 자, 그 다음에 이거 예쁘다. 사진인데 야, 사진 많이 썼으니까 동영상. 뭐 무슨 뮤직비디오 동영상 뭐 이런 거 이제 보조자료를 잘 활용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먼저 예쁘다 먼저 이 특성 얘기하고 JYP 소속이라는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깜찍 컨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예쁘다라는 거 얘기할 때는 내가 막 흉내 내볼까? 비언어적 표현으로. 그 다음에 JYP 소속이라는 거 얘기할 때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니까 천천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반언어적 표현 이런 거 고려해서 깜찍하다는 걸 표현할 때는 내가 트와이스를 좋아하는 걸 막 표정과 시선 동작 이런 걸로 좀 많이 드러내면 좋을 것 같아. 내가 트와이스의 깜찍한 걸 좋아하니까 막 말의 크기 이런 것도 막 좀 크게 하고 억양도 주고 응? 그다음에 표정도 막 밝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 트와이스 깜찍한 걸 재미있게 흥미를 유발하면서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전달을 해봐야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표현 방법 활용하기가 있어요. 표현 방법 활용하기. 표현 방법 활용하기. 그러면 표현 방법 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표현 방법은 정말 많은데 이 중에서 뭐 활용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적절한 어휘를 선택한다. 적절한 어휘를 선택한다. 뭐 트와이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적절한 어휘가 뭐가 있을까요? 막 어둠 속에 묻혀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빨간 진주예요. 뭐 이런 막 말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참신한 문장. 참신한 문장을 활용하면 또 대상을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트와이스의 다현이 너무 예뻐. 트와이스의 다현의 미소는 여름날의 햇살보다 밝고 겨울날의 난로보다 따뜻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막 트와이스의 다현을 보면 내 마음은 콩닥콩닥, 내 머리는 어질어질, 내 눈은 번쩍 이렇게 재미있게 참신하게 표현하면 되게 대상을 또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조자료를 활용하면 좋아요. 보조자료. 아까 보조자료 얘기해봤죠. 보조자료는 여러분 뭐 사진, 영상, 소리, 음악, 대상을 더 잘 소개하기 위해서 쓰이는 이런 보조자료를 이야기를 해요. 뭐 트와이스 아까 얘기해봤죠. 뭐 동영상을 활용할 수도 있고 노래를 활용할 수도 있고 사진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보조자료를 활용하면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 내용 조직하고 이런 순서로 발표해야지, 그리고 이런 표현 방법을 활용해야지 까지 했으면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를 해야 되겠죠. 이제 내용을 정리하고 이제 실제로 발표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점이 일단 대상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대상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발표를 해야 돼요. 이해하기 쉽게. 자, 그 다음에 대상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대상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인 표현, 어휘, 또 참신한 문장 이런 것들을 적절히 표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반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도 또 적절히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발표를 하면 되고, 반대로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이런 걸 잘 지키면서 발표를 하는지 평가하면서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하는 과정을 여기부터 소개 대상과 내용 선정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 방법 활용하기, 내용 정리하고 발표하기까지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또 간단하게 소개하는 말하기의 효과 또 알아볼게요. 효과는 일단 정보를 공유한다. 소개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소개가 끝나면 같은 정보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개를 하게 되면 관계가 형성이 돼요. 관계가 형성이 된다. 상대가 아는 내용을 내가 알게 되면 서로 관심사나 공감대가 비슷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소개하는 말하기를 들 때 유의할 점도 알아볼게요.